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연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안영수입니다. 요즘 인사하시는 걸 계속 바꿔가지고 오시는데요. 저 대본 쓸 때 이거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뭘 말씀드릴까? 인사말은 뭘 할까? 예. 이걸 고민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약간 창의적인 생각 같아서 좀 예. 재밌고요. 저희가 시사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넘버 뮤지컬 시데레우스에 나오는 끝의 시작이라는 예. 넘버가 있는데 네. 이 내용이 사실 갈릴레오가 극 중에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불렀던 넘버여서 네. 그때 이제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좀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가사라서 요걸 좀 인용해서 제가 이제 저는 공연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저 혼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아니에요. 혼자 만족도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 좋겠습니다. 방송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좋은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제가 요즘에 최근 몇 주간 나와서 웰컴 대학로 소식을 계속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공연 소식을 많이 못 전한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작 뮤지컬 2작품 정도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럼 공연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해 주실 2작품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작품은 뮤지컬 라흐 헤스트라는 작품입니다. 라흐 헤스트요? 예. 라흐 헤스트. 예. 발음도 쉽지는 않고 어떤 예.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예, 먼저 이 작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예. 이런 말을 남기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술은 남고 예술은 가고 사람은 남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김향한 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뒤쪽 말을 프랑스 말로 라에스트라고 해서 네. 이걸 뮤지컬 제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수필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 평론가였던 김향한 님을 이제 무대 위에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상 시인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네. 동림이라는 인물이 있고 예. 그리고 김환기 화백의 부인이었던 김향한 이 두 명의 이야기거든요. 예. 이렇게 두 명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아까 김향한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네네. 갑자기 동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요. 예, 이거 캐릭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예.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이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예. 예, 시인 이상, 예. 예, 이상이라는 사람과 시인 이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림이라는 인물이. 예. 그리고 이상 시인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근대 문학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지금도. 뭐 예. 오감도나 날개 예. 같은 작품들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 동림과 이상이 낭낭파라라는 카페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고 예. 이 둘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예. 부인이 됐다. 네, 동림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상이라는 분은 동경으로 갔다가 이제 예.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젊은 나이에 요절했죠. 네. 예.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 동림이 그럼 이제 혼자가 된 거잖아요. 예. 이 동림이 한참 뒤에 동림에게 다시 찾아온 인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환기 화백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김환기 화백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주자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들 많죠. 네, 많으실 거고 예. 이제 상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 중에 10작품 중에 9작품인가 8작품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 아마 그것도 경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에서 거래된 금액은 131억인가 이렇게 됐던 우주라는 작품 예, 이런 예. 작품의
화백이시죠. 네. 근데 이 김한기 화백이 그 독님한테 그 다가오게 되고 예. 이 독님이 김한기 화백을 만나면서 본인의 이름을 김향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김향안 한 명의 이야기를 독님과 김향안 이 두 명의 모습으로 표현된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네.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네요. 예,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시놉시스라고 해서 공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거 내용을 좀 궁금해지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공연이 있고 예. 야, 이게 공연이 된다고? 이런 공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 우리가 보통 이상, 김한기 화백 이분들의 뮤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뮤즈라고 생각했던 그 김향안이라는 분을 초점해서 만든 뮤지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좀 헷갈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김양환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시의 거장하고 네. 문학계 거장하고 네. 그리고 한 사람은 미술계 거장. 그렇죠. 두 사람을 다 예. 두 사람의 이제 그 아내였었다는 동반자였던 거잖아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두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우리 그 뮤즈라고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연 내용을 들어가서 좀 보게 되면 예. 방금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독님이라는 이름에서 김양환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이 공연 중에 나오거든요. 예. 이 공연 중에 나오는 이 장면을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로 뮤지컬이니까 만들었는데 예. 이 작품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분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이 장면을 선택했을 정도로 그 김양환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인물을 제대로 표현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실은 공연계의 훌륭한 분들, 위인들 뭐 이런 분들을 다룬 뮤지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극도 그렇고 이분들한테는 예술가들이니까 약간 결핍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그 섬세하게 다룬 공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작품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는 초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초연이거든요. 예.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연출이 굉장히 섬세하기도 한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독님과 김양환 두 명이 사실은 한 명인데 예. 배우는 각각 두 명이 이 역할을 소화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연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배우가 두 명이 사실은 한 명을 소화하고 예. 완전히 다른 형태로 소개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소개의 형식이 매우 좀 흥미로운 게 이상과 독님이 만났던 시기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공연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상과 독님이 처음 만났고 이제 사별하게 되기까지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고 예. 동시에 김한규 화백과 김향환님의 만남은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 공연 초반에는 독님과 이상이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이 시작이 됐다가 예. 그냥 일반적인 공연이라고 하면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슬픈 이야기들로 그냥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후반부에 가면은 김한규 화백과 김향환님의 처음 만났었던 설레임으로 또 포장이 돼서 앞뒤에 설레임이 좀 있고요. 중간에 이 과정이 시간이 거꾸로 가다 보니까는 독님과 김양환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김양환이라는 미래의 독님의 미래인 김양환님이 예. 과거의 본인이었던 독님에게 가서 지금 넌 잘 살고 있다. 지금 너의 선택은 올바르다. 힘을 내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들이 공연을 보는 내내 감동적인 포인트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김양환과 독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게 감정의 파동? 저도 이제 공연을 보면서 그 묘한 어떤 짜릿함 이런 걸 느껴서 이 공연을 보는 극적 재미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독특하고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일대기인데 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시작과 끝에서 거꾸로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맞습니다. 연극의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짜릿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슬픈 사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독림이라고 했었을 때 이상이라는 시인을 만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만난 다음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동경행을 선택해서 헤어지게 되고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팠던 사연들이 슬펐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 이 제가 공연을 봤을 때 가장 감정적으로 울컥하게 되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김향안이라는 사람이 예. 지그시 과거의 본인이었던 독림을 바라보면서 괜찮다 너의 선택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위로하는 장면들이 이상하게 보면서 울컥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저 김양아님은요. 네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에요? 매우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김양아님의 특징 대단히 대단한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공연을 보면서 예. 생각했던 부분은 이분이 그런 다시 한번 예술가와 이제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나서 예. 김한규 화백을 위해서 프랑스로 미리 가서 거기 아뜰리에나 이런 것들을 다 섭외해서 예.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김한규 화백에게 이제 다 준비됐어 와라고 얘기해서 김한규 화백이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다 마련했던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네. 김한규 화백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 본인이 이제 그분의 작품을 다 모아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설 미술관을 설립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필가이고 비평가이기도 하고 예. 굉장한 주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뮤즈하고 딱 들어맞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예술계의 두 거장을 만든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분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걸 뮤지컬로 무대에 올렸는데 약간 교육 뮤지컬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의 어떤 배열을 좀 다르게 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렇게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극과 뮤지컬을 보셨는데 네. 높은 평가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작품 제목만 좀 어렵다는 생각했고요. 딱 들어가서 네. 보자마자 그 어려움을 다 깨트려주는 아주 아름답고 귀여운 선율의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메시지도 크게 다가와서 큰 감동을 받은 공연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노래 하나 골라왔는데 네. 노래 전체적으로 다 괜찮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뮤지컬 라우에스트를 보고 있으면 이 상황상 등장인물 4명이 다 함께 무대에 나오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상, 독림, 그다음에 김한기, 김향안 이 4명이 함께 무대 위에 등장하고 물론 서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네. 4명이 함께 부르는 넘버 중에 너로 인하여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가사들을 담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지금 본인들로 인해서 완성될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삶이 혹시 고단하시더라도 예. 미래에 본인이 지금 이 순간 다가와서 조금만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이 곡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어때요?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이라니 역시 독림답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 소설 속 그가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서 날고 싶다. 날고 싶어. 한 번만 더.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날개야 우리 함께 너로 인하여 내 문장이 완성되고 너로 인하여 내가 날아가는 꿈을 꾸게 돼. 아 맞다. 나 오늘 마니씨 아뜨리에를 다녀왔어. 나 요즘 그분 그림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어땠어?
큐비즘, 쉬르의 에포크를 거쳐서 내적 깊은 고민을 표현하려는 종교적인 고민의 시대에 닿은 느낌이랄까? 미술 평론가로서 당신은 현상 너머를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솔직하게 문자화시키는 힘도 강하고. 그림 보는 일이 점점 더 재밌어지네. 더 탐구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럼 우리 이번엔 뉴욕에 가보는 거 어때? 어디든지 새로운 모험이라면 자꾸만 큰 꿈을 꾸게 하는 너. 그 꿈을 이 세상에 펼치고 싶어. 나란히 내 옆에서 걸으며 함께 성장한 우리 이 길 끝에 다시 만날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돼. 너로 인하여 난 너의 백을 사랑하고 항상 사이를 느끼고 긴 동화지에 긴 종이에 너로 채워가. 너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게 돼. 너로 인하여 내가 꿈을 꾸게 돼.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나를 완성시켜준 너라는 그림.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뮤지컬 라우헤스트 OST 너로 인하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 이 창작 초연이라서 네. 음원이 발매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요?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제가 시사회에 나와서 공연 소개하겠다고 하니까 이 제작사에서 이거요 하면서 그 자기네 이제 공연 기록용 영상 찍어놨던 거에서 소리를 빼서 그래요?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서 가사까지 줘갖고 심히 어렵게 받고 예, 오, 약간 그 감사합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너로 인하여라는 넘버였습니다. 예. 네, 대학로 쪽에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있으세요? 대학로 쪽에서는 시사회한테 와서 많이 홍보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서로 알겠습니다. 예. 밀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작품으로 가볼까요? 예, 대학로 소극장 작품 두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작품도 창작 뮤지컬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좀 그 시작한 지 좀 된 공연인데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또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예. 뭘까요? 그 예전에 얘기했던 임팩트 있는 제목 딱 거기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뮤지컬 제목은 한 번에 안 와야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단어 그 자체로 직관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예. 뭔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렇죠. 뭐 이런 예. 느낌 있잖아요. 티켓 금액이 그래도 좀 값이 나가서 뭔가 좀 3인극 공연입니다. 3인극. 아 그래요. 예. 예.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 중이기도 하고요. 예. 이 공연 좋아하시는 마니아층한테 매우 사랑받는 공연 중에 하나고요. 네. 공연 줄거리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 그냥 그 요거 드라마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신이라는 인물과 명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둘이 네. 이제 경성 의대생이에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925년 정도 경에 이 두 명의 의대생이니까 예. 경성 의대생이 이런 설정입니다. 몰래 시체를 한번 해부를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불법이긴 한데 예. 몰래 시체를 해부하기 위해서 폐가를 찾아가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둘이 폐가를 딱 갔는데 거기서 K라는 이 K라는 인물은 사람 인물이 없고 예. K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K라는 인물을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들이 K라는 인물을 마주치게 될 때 그 폐가의 문을 열어서 그 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햇빛 같은 빛이 쓱 들어오는데 그 빛에 의해서 K가 화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희귀병. 예, 그렇죠. 예.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의신과 명렬이 이 K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예. 극중에 이제 의대생들이니까 의신이라는 역할이 K한테
도움이 필요하면은 항상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K가 찾아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K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거기 고치기 위해서 의신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이 K와 의신은 서로한테 마음을 열고 그런 어떤 그 좀 우호적인 사이가 딱 되는 거죠. 뭐 의사와 환자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아픔을 이제 이해해주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의 또 다른 인물 명렬. 네. 이 명렬은 의신이 자꾸 다른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 같으니까 서운함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이 의사 쪽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욕심과 욕망을 막 키워나가는 캐릭터죠. 네. 그리고 이제 K와 의신은 그렇게 서로를 치료해주고 하다가 예. 여기서 이제 좀 상당한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이 K가 결국 그 눈치를 채셨겠지만 뱀파이어입니다. 아니 전혀 눈치 못 챘어요. 그러면 뱀파이어예요? 눈치를 채셨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요? 빛이 들어와서 화상을 입었다는 게 이제 뱀파이어 설정이기도 한데 아니, 누가 그걸 뱀파이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왜 못하셨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그 서로 치료를 하다가 예.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다가 의신이 결국 이 K한테 흡혈이 되면서 같이 뱀파이어가 된 거예요? 되는 거죠. 근데 의신은 의대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연구를 거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이 둘은 사라지죠. 네. 그리고 명렬은 그런 자기 욕심을 키워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명렬이 외과 과장인가 예. 그 꽤 높은 직함이 예. 이제 직위에 오르면서 예. 명렬이 어느 날 의신이 한참 전에 연구했었던 K에 대한 연구 일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명렬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설정돼 있던 인간이 죽지 않는다, 다친 것을 금방 회복한다 이런 예, 것에 예. 대해서 잘 연구해서 자기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예. 이런 설정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뱀파이어라는 설정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뒷이야기까지 쭉 설명을 하면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요거 더 뒤가 좀 재밌거든요. 이게 진행이 되고. 그건 직접 가서 보는 걸로. 네, 여기 또 공연도 가다 보면 이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나 지킬앤 하이드 같은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이런 그 소극장이지만 이런 그 디테일이나 어떤 그 공연 내용이 그렇게 연출이 돼 있어서 보시는데 훨씬 더 재미가 느껴지실 겁니다. 예.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에 빠져드는 건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미스테리한 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딱 느낌이 그래요. 예, 요런 소재들 굉장히 좀 있긴 있는데 이 작품이 사실은 2016년에 처음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연 관객들의 리뷰를 받고 배우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한번 쫙 갈아엎은 다음에 2017년에 다시 베니싱이라는 작품 이름으로 선보이게 된 다음에 지금까지. 아니 관객들 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연에 뭐 어떤 반영을 하고 이런 게 있네요. 네, 이게 본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트라이아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이고 네. 이게 창작 뮤지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고 작가 작곡가가 좀 열린 마음으로 관객들의 리뷰를 받아서 작품을 수정한 다음에 본 공연이 딱 만들어진다. 이런 그 검증받은 어떤 이 작품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자주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런 상징이나 여러 스토리들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네, 그 캐릭터의 섬세함도 다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연구를 많이 프로듀서와 작가가 엄청 싸우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이제 새로운 작품들 소개해 주시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만들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한 2명씩만 더 와도 제가 이 대학로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가시는 분들 꼭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